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 어렵죠? 네, 뭐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대외 여건이나 또 금요일이라는 환경도 있고요. 눌려있는 흐름들로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2,500에 있어야 되는데요. 2,400을 테스트하는 국면까지 와 있는데요. 네, 또 오늘 오후장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터닝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이 이렇게 눌려있는 흐름들이고요. 미국 FOMC 이후에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미국도 좀 흔들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갑니다.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김성훈 대표님. 게다가 또 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뒤숭숭한데요. 네,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미국 시장의 조정은 사실 필요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이 점도표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 뭐 빌미를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 뭐 어제 3분기 GDP 이제 확정치 발표했죠. 3.1%. 네. 그래서 잠정치 2.8%보다 또 0.3% 상향된 조치에서 파월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 경기는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가에서는 거품이다라는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주가의 고평가를 좀 진단을 할 때 버핏 지수로 보는 이제 우리가 팩터가 있는데, 주식시장, 미국 전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일단 GDP로 나눈 값인데, 이게 버블, 미국의 과거 이제 IT 버블 때보다 좀 높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맹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GDP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서만 바라보지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시장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BOJ에서도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다음 이제 초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고환율 시대의 돌파구로서 뭐 K뷰티라든가 K라면 그리고 뭐 조선 업종들에 대한 그 흐름들은 굉장히 좋고, 또 트럼프 트레이딩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주도 탄소 포집에 대한 또 영향력도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중소형 테마주로서 그런 돌파구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주가 하락을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정은 크게 이제 팔아야 되는 조정, 사야 되는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보면 사야 하는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을 못 찾는 건데요. 차영주 소장님, 다음 주를 바라보게 되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계속 어려울지. 오늘도 보면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지속해서 거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도 불어나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와 파월이 한번 이제 붙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은 그동안 트럼프 얘기를 거의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일부 이제 뭐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대 혼돈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카드를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관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파월과 한판 붙겠다라는 거죠. 이는 결코 형네 집안이 시끄러울 때 동생네들이 입장에서 보면 찹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로 시각을 돌리면 캐나다 재무장관이 총리와 싸우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안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락되고 하나의 이제 그 일정대로 진행을 보이지만, 그 일정이 한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게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없는 상태라면 과연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든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얘기를 좀 몇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일단 환율이 1,400원대에서 놀고 있는 한 주식을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긴 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환율이 1,450원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는 것은 그렇더라도 팔아야 되냐 이 고민인 건데요. 굳이 뭐 파는 것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살 타이밍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팔리지도 사지도 않고 그러면 정말 뭐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좀 견뎌내야죠. 동트기 전이 가장 춥죠. 분명 동은 틀 겁니다. 근데 동이 틀 때까지 우리가 30분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옵니다. 지금이 저는 그럴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말이 일단은 지금은 쥐지근 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부터 세웠고요.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우정 터닝포인트 다음은요.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지었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600억인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어제 내일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도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이슈가 이제 많은 건데요. 김성훈 대표님, 네. 하이닉스 뉴스가 나왔으니까 하이닉스에서부터 이야기를 반도체 얘기를 좀 풀어봐 주세요. 네. 네,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래도 이제 뭐 하나 남은 건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는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17%나 하락을 하면서 가이던스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은 12월부터 이제 2월인데 매출 가이던스 월가 전망치보다는 한 12% 낮은 수준 이제 B2C 부분에서의 수요 공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은 HBM 쪽에 포커스가 맞춰야 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레거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가이던스가 하향됐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HBM 비중이 D램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을 3분기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50%대는 넘어설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레거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오늘 3%대 빠지고 과거에 이제 20만 원대 돌파를 흐름에서 지금 보면은 18만 원대 돌파도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국면이 접어들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를 일단 순매수 1위로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드웨어 쪽은 일단 상단이 계속해서 막혀있는 흐름은 지속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이 흐름 아니면은 숫자 우리가 4분기 실적에서 숫자가 잘 나온다고 한들 이것은 내년도의 로드맵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숫자로 말할 때는 좀 지났다. 수급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가격대로서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럼 굳이 여쭤본다면 지금은 이제 중립 의견이에요? 예, 계속적으로 중립 의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장님, 사실은 반도체가 이번 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오르면서 국내도 SK하이닉스, 아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반등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반등이 좀 반등에 그치는 그런 모양새이잖아요. 반도체 전략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지금 뚜렷하게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이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 옵션 만기, 선물 만기 상황에서 테슬라 롱, 엔비디아 숏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 뉴스에 대해서 헷갈리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지급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인텔이라든지 TSMC 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통장에 꽂히는 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부 좀 오해가 야 이거 뭐 돈 받았다. 하이닉스 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고 이제 서명을 하는 거고 문제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이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건 최악의 경우죠. 이제 가능성을 좀 여러분들이 언급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돈을 못 받느냐? 저는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인텔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이 78억 달러 보정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사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그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인텔이 공급하거든요. 우리가 공급하니까 우리 빨리 보조금 달라 그래서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백표는 내피셜인데 트럼프가 보조금을 다 없애버린다 하면 인텔까지 엎어야죠. 그러면 인텔이 우리 방위산업 반도체 안 줄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요. 단 이제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좀 벌이겠죠. 가장 답답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1월 20일 전까지 사인을 일단 해놔야 그래야 서로 협상이 되는 건데 사인조차 못하게 된다라면 이건 완전히 트럼프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반도체 전략은 저도 김성훈 대표랑 지금 같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20만 원대 한번 이 시간이죠. 금요일 날 매도 의견을 드리고 매수 의견을 아직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 내내 하이닉스를 갖고 제가 매매 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보되 추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렵지만 사실은 뭐 이럴 때가 기회이고 사모아가도 된다. 이런 답을 좀 얻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도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반도체도. 다음은요. 예, 조선주 그나마 시중에 지금 시장에서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목받고 괜찮은 섹터가 뭐 음식료, 조선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조선주는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안 밀리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김성훈 대표님, 약세장에서도 조선주는 괜찮을까요? 네네. 일단 보니까 오늘 천연가스 시세가 7%대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번영과 안보를 위한 이제 조선 항만 시설법을 발의를 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시세 분출에 대해서 일단 트리거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시세가 지금 7%대로 급등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신재생 관련돼서 기후변화 때문에 전력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리아 관련된 이슈는 좀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흐름도를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상승에서 일단 수혜주로서 대형주로서 부각되는 것이 오히려 쏠림 현상이 조선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23년도부터 지금 주가를 어저께부터 견인한 것들은 조선업종 내에서 과거에는 피팅 업체들이 급등을 했고 뭐 어저께 태광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지만은 지금은 엔진 관련된 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중국 조선 업체들이 노후된 선박 교체라든지 그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엔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90% 이상 일단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중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엔진은 중국의 선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서 엔진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수요를 다 받는 쪽은 이제 엔진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에서도 시세가 좀 더 분출될 수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제일 못 간 쪽은 삼성중공업인데 일단 뭐 10,000원대 초반에 매물 소화 과정만 거친다면은 LNG선에서 삼성이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수혜 버프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조선주는 지금 흐름 괜찮은데요. 시장이 같이 이렇게 약하면 조선주도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 아니면 약하니까 더 수급이 몰리면서 조선주는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는. 네, 일단은 저는 환율에 대한 수혜주 쪽도 있지만은 대외적인 환경이죠. 지금 보면은 트럼프발 이 프로젝트 LNG에 대한 계속해서 이 발주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관련된 악재를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쪽은 조선이고요. 오히려 방산 쪽과 조선을 많이 비교하는 쪽도 많았는데 방산 쪽은 이제 우리가 B2G에 대한 경향이 강하지만 정권에 대해서 지금 흐름이 바뀌었지만은 이 조선 쪽은 사실 B2G보다는 뭐 B2B의 영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계속적인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계속 내년까지도 저는 조선 쪽은 계속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이슈는요. 네. 바이오군요. 예, 금리 인하의 속도가 내년에 이제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이제 부담이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소장님 상원을 뭐 곧 통과할 것 같지만 또 상원 통과가 올해는 불발돼서 내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위축되고 다만 1월은 또 제약바이오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JP 모건 컨퍼런스 이렇게 보면 또 기대를 가질 만도 하고 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기대감 하나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이거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라고 좀 봤었었는데 이게 의외로 민주공화 다 이제
한 명씩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측면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느냐? 저는 답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님과 제가 각각 경쟁력이 있는데 박사님 방송 출연을 못해서 제가 박사님 방송까지 2번 출연할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각각 또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빠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부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부가적인 이익이 날아간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경쟁력이 없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게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시장 조정 없이 막 올라가고 삼성바이오가 막 110만 원, 120만 원 같은 경우에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큰 악재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면 야 정말 기대했는데 입맛만 쩝쩝 다시겠다라는 정도지 저는 그렇게 특별한 악재로 이제 그런 정도지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재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희망은 또 남았죠. 내년에 이제 또 어떻게 해서 또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정과 맞물리면서 그냥 중립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이제 김성훈 대표님 앞서 이제 조선 얘기할 때 엔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엔진 같은 경우 하나엔진이라든지 현대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이제 힘센 엔진을 만드는데 과거 우리가 일본에서 조선업 빼올 때 우리가 배를 만들고 일본 엔진 썼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일본 애들이 벌었죠.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중국 배 만드는 것 중에 유럽 선사들이 발주 주는 거에 대한 90%는 다 한국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기사가 뭐다? 우리나라 엔진 업체들이 가동률이 12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장 가동률이 한 8, 90%만 돼도 이게 100% 가동으로 보는데 120%가 넘었다라는 것은 그 기사에 따라서 엔진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것들은 유심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됐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얘기하다 갑자기 왜 엔진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첨언이에요? 예, 첨언으로 이제 엔진까지.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는 정중동 상태라고 봐요. 네. 밀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를 사기보다는 엔진 관련주들은 지금 이 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도 생물보안법 얘기는 추가적인 모멘텀 사라진 거니까 중립 이상 정도는 보면서 네. 예. 예시를 드는데 대가시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예, 바이오 얘기 해주셨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섹터 이야기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은 아까 조선주 얘기하셨는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10월 말에 이미 말씀하셔서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일단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이 좀 막히니까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불을 뿜고 있고 네. 또 유리 기판과 관련돼서 또 일단 소규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핵심은 AI 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장기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장주인 솔트룩스를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최근에 솔트룩스가 검색 엔진이죠. 구버 생성을 하고 있는데 구버 생성에서 이제 베타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 지 한 달 됐는데 저도 지금 그 구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개수를 봤더니 3만 개가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약 1,000개의 에이전트가 생성되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놓고 있고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우리가 제가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합산을 3분기 만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AI 기업 중에 실적, 펀더멘탈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검색 엔진 구버를 이용해서 계속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솔트룩스에 대한 관심을 한번 높여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조정 받았으니까 뭐 진입 시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는 25,000원 수준이군요.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님 다음 주 관심주. 그럼 SK 하이닉스는 아니네요. 다음 주는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다 아는 종목을 왜 추천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과거에도 그 삼양식품 추천할 때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삼양식품을 MT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번 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이익이 개선되면서 내년에 이익이 급증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 아는 주식이죠. 다 아는 주식인데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현재 다 아는 주식이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때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진짜 뭔가 뭐 양자라든지 뭐 정치 테마는 이 한 방울
선방을 바라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야 불닭볶음면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결국 신고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기도 다 아는 주식이었습니다만 이제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증권가의 전언들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장에 정말 야 이거 굳건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는 삼성전기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지 소장님은 이제 IT 세트 쪽에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분과 함께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갔습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